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차트로 어서 나를 데리고 가. 나는 괜찮아. 네, 이 노래는 가수 태양의 눈, 코, 입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요,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참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 빨간 예쁜 차트로 올라가기를 바라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태양광 패널 사진이 아주 멋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태양광 종목들 기분이 좋을 만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REC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 인도의 탈중국 선언 그리고 에너지 3법이 곧 있으면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상승 트라이앵글 모멘텀에 벼뜨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윗꼬리는 살짝 달리면서 탄력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한화솔루션도 7.89%로 강력하게 오르면서 22,5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명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OCI홀딩스가 6.39%, S에너지도 5%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대표적인 종목들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적인 4가지 종목들이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정말 강력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주가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OCI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죠. 공급 계약 소식이 한번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대표적인 종목들 차트 흐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랐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RPS 제도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제 도입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기대 효과는 일단은 태양광에만 집중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다변화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REC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대형 발전사가 신재생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제도 폐지 배경은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형 발전사가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게끔 기대를 했는데 이게 REC 제도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결국에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만 난립하게 됐다라는 문제의식 차원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양광의 집중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REC 쪽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대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액 한전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 결과가 한전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고요. REC 가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가격을 살펴보신다면 2021년 대비 거의 2배 넘게 증가를 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한 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인도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인도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이라던가 셀 제조 같은 경우에는 산업 성장이 잘 되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이퍼나 인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산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국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국내 기업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3법 통과 이슈도 있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라는 이슈도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트럼프발에서 벼뜨는 미국의 태양광 종목들 이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이라던가 OCI 홀딩스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석유 시대를 예고했지만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자체가 아주 멋진 산업이다라는 내용도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OCI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려온 소식인데요. 이스라엘 기업과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규제를 계속해서 때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북미 투자가 90% 급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 내용까지 들고 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은 화학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 기세를 탔는데요. 태양광 종목들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오후장에 탄력이 더해지는가 싶더니 오늘은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낙폭을 확대한 채 좀 거래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인사를 나눠보기 전에 코스피 상승률 그리고 코스피 하락률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참 시장이 변화무쌍하다라는 걸 좀 감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거래소 기준 200일선의 지지죠. 200일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주도주로 갈 때 안착을 해야 되는 하나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수는 그 구간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거래소는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지수가 오늘은 거래소 중심으로 조정이 좀 나타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의 약보합 정도? 이 정도의 흐름이었고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지금은 지수를 타이트하게 보기보다는 종목 쪽을 조금 더
중심으로 볼 것 같아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들이죠. 오늘 보면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가 강했고 엔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업재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라고 하죠.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최근에 강했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유리기판, 뭐 소재 이런 쪽들이 오늘은 동반해서 약세가 나타났어요. 시장의 방향은 뭐냐면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그래도 개별주가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두고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그 플로우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주목을 받은 다양한 테마 중에서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는 테마여서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REC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좀 벗어나겠다. 거기에다가 에너지 3법에 대한 효과까지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좀 저점을 찍고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뭐 12월 달에 14,860원 정도 주가가 형성됐다가 지금은 한 22,550원 정도. 그런데 태양광 쪽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수를 볼 때는 200일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듯이 네. 상황이 이렇죠. 20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주도주군의 힘은 아니라는 부족하다. 거죠. 네, 우리가 에너지원을 볼 때도 태양광 같은 경우를 지금 뭐 단가를 올려가면서 막 수요가 폭증되면서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단지 신재생의 일비중이다 보니까 좀 진행하는 것, 그 정도로 볼 수 있어서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편견은 갖지 않을게요. 뭐 이게 안 된다라는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글로벌의 패러다임은 원전 쪽으로 향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저번에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현상처럼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에 대한 발전원을 진행을 할 거니까 뭐 올해 이제 3월이네요. 한 개 분기가 지났다 보니까 뭐 풍력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좀 함께 뭐 챙겨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도주로 가기에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그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패러다임은 에너지원 중에서 원전을 택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사실 풍력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사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었지만 2024년 하반기를 좀 돌아봤을 때 당시에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풍력 에너지도 웬만하면 국내 종목들보다는 미증시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뷰가 똑같이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유럽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종목 같은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CS 윈드 네. 뭐 대표적으로 이 종목을 많이 보죠. 주가가 기고 있어요. 11월 달부터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와줘야지 네.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준비를 하겠죠. 한 개 분기가 지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좀 다른 케이스인데 CS 베어링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밀렸어요.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에 단행을 발표했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예요. 이 종목은 오늘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요. CS 윈드보다는 주가의 상황이 흐름이 조금 더 좀 괜찮죠. 그래서 뭐 풍력 관련해서 기업들을 볼 때 뭐 SK 오션 플랜트나 CS 윈드 같은 종목도 이제는 뭐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뭐 이제 2기에 들어서서 한 개 분기 정도가 지나갔다 보니까 과거의 1기에 학습 효과를 대입을 해보면 그때도 연말에 주가 약했다가 한 개 분기 지나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풍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챙겨봤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사님 어쨌든 제가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 태양광 종목들 내에서 그나마 한번 좀 괜찮습니다라고 볼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본다면 네.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겠죠. 예, 다른 특별한 걸 찾아서 뭔가를 보기보다는 네.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를 뭐 보는 것인데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정고점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어렵다. 네, 단정 짓지는 않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는 전고점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모듈 단가,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단가가 중국이 워낙 이 시장을 대부분 가지고 가 있다 보니까 가격 전가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크게 올릴 만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도 아니니 그래서 미리 판단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주가가 조금 특이하기는 해요. 최근에 네. 거래 같은 경우도 좀 수반되고 해서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종목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사님이 엔터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엔터 종목들 오늘 약한 시장 속에서도 선방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걱정되는 게 저는 최근에 하이프 실적이 네.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사로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하이브가 좀 잘 못 버텨줘서 이것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인 엔터 섹터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한때 중국 쪽에 음원이 원래 예년보다 조금 덜 나가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어요. 조정이 나오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졌었는데 JYP 엔터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그래도 대표적인 엔터사 같은 경우가 실적이 괜찮구나라는 인식을 하면서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와 함께 중국 쪽의 앨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네. 그다음에 올해로 넘어와 봤을 때는 각 그 엔터사에서 대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인업이 활동이 이제 돔 투어 콘서트를 열 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기본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 보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속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엔터 종목들을 초이스하신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YG냐 큐브 엔터냐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 초이스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초이스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큐브 엔터에 대해서 이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모멘텀도 붙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큐브 엔터 비초이스 이유 한번 짚어주시죠. 둘을 비교를 했어요. 네. 예, 엔터를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엔터 업종이 좋으려고 하면 필요한 거는 그 라인업이죠. 라인업 같은 경우가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서 돔토를 돌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스펙이 되면 좋은데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그 여자아이들이 재계약을 했죠. 네. 근데 회사 입장만 우선 볼게요. 활동을 하면 상당히 좋죠. 왜냐면 뭐 음원 같은 경우도 잘 만들고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도 개개인이 어느 정도 이름이 있다 보니까 좋은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재개될 때는 기존보다는 회사는 썩 유리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게 양보가 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와 함께 큐브 엔터는 여자아이들 말고는 딱히 이제 라인업이 없어요. 네. 예, 없다 보니까 YG 엔터와 비교를 해서 좀 제가 비초이스로 했고 큐브 엔터가 하는 화장품을 봐서 큐브 엔터를 사는 것보다 그 화장품 사업을 하는 회사를 사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그냥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지만 하락력이 되었을 때 주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상대적인 비교에서 네, 오늘은 비초이스로 했습니다. 네, 여자아이들의 인기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실적이 이번에도 참 잘 나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결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갖고 갑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화장품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더해지지만 YG 엔터테인먼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유명한 아이돌이 단 한 가지 아이돌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점 짚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YG 엔터테인먼트도 고비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고비 같은 경우를 벗어나는 원년이겠습니다. 9월 기점으로 주가가 29,950원에서 61,800원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히 엔터 업종이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동반해서 오른 게 아니라 뭐 음원 같은 경우에 호조도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그래도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익 기여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올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고 신규 라인업들 이제 뭐 걸그룹 그다음에 준비하는 보이그룹 같은 경우도 오늘 음원에 대한 데이터와 이제 뭐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조회수를 보니까 좀 뭐 의미가 있는 수치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인 거죠.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 일단 오늘 나온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반영이 네. 된 게 아무래도 영업 손실이 좀 커서 적자 전환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예상보다는 흑자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엔터주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연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부정적이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빠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해요. 연말이다 보니까 또 비용 반영 측면도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각 업종을 볼 때 계절성이 있는가. 네. 엔터는 1분기 실적까지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은 뭐 이 또한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뭐 하이브의 실적도 그렇고 일회성 반영,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좀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같이 더해지고 있지만 하이브가 오늘 재반등을 하는 것처럼 이 종목도 역시나 예상보다 더 선전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 기대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에는 실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집중해 보신다면 지금 큐브엔터보다는 YG 엔터테인먼트로 조금 더 큰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YG 엔터테인먼트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쭤보셔도 좋고요. 새로운 종목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신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며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함양님의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27,200원, 비중은 5%입니다. 웅이사님, 종목 선택을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생각보다 평단가 양호하신 것 같은데 걱정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밀려 내려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AI 관련해서 최근에 뭐 한참 화두가 되었다가 지금은 좀 부재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이 주가의 반응들을 한번 볼게요. 지지를 받았던 기술적인 구간은 61선 근처에서 이렇게 계속 반등의 시도가 나왔어요. 지금은 그 정도 권역의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과거에 나타났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차트를 보는 시장 참여자들은 한번 사보기는 하겠죠. 거래가 잔뜩 죽어 있기는 네. 해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못 나오고 뭐 깨져서 뭐 22,000원을 깨고 막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예. 왜냐면 위에서 우선 샀어요. 사고 나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오는 와중에. 근데 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평균 단가를 위협할 때는 그때는 매도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왔으니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인데 반등이 못 나오면 손절에 대한 대응 부분도 열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27,000원 부근이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부근에서 올라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에는 마냥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고 나서 다시 들어갈 자리를 잡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단가랑 종가랑 너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비중 자체도 5%이기 때문에 이사님의 조언 참고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저희 두 번째 종목, 많은 종목이 올라와 있어서 언젠가 행복이 오겠지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이고요. 66,0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심플하게 올려주셨는데 어제 상승폭 정말 크게 올라가더니 네. 오늘 그대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랑 오늘 거의 엇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게임주 쪽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뭐 AI와 연결해서 성장 측면 그런 것도 있고 중국 관련해서 시장이 열리면은 또 좀 호조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모멘텀은 존재합니다. 네. 실적으로도 시프트업은 잘 나오죠. 여태까지 그 부분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권의 흐름의 하단과 상단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부분을 열어둡니다. 하단은 한 57,000원대고 상단은 한 7만 원 정도대잖아요. 박스권 상단 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박스권의 중반부에서 박스권 흐름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박스권 중반부에서 특별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하는 건 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 그걸 찾아서 진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기다려야죠. 안 해야죠. 꼭 매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66,000원대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애매한 구간에서 우선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사님 그러면 언젠가 행복이 오겠지님으로 B가 돼서 제가 한번 네.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중반대에서 진입한 건 맞으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프트업이 일단 니케가 중국에 네. 진출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한알령 해제도 있고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 전반적으로 받아가고 신작 출시 기대감 다 모멘텀이 이렇게 많은데 네.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다는 건 알죠. 좋다는 건 아는데 이거를 할 때 막 정확히 뭐 10점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뭐 9점 적어도 한 8점은 맞춰야지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아파서 저랑 모르는 분이기는 한데 이 차트를 보니까 마음 아파서 그냥 감정이입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박스권 하단 깨지면 매도해야 되고요. 상단으로 오면 차익 실현해주고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57,000원에서 7만 원 부근 박스권 장세에 좀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사랑님의 종목이고요. 고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6원에 10%고요. 보유를 해줘 괜찮을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손실권이십니다. 오늘도 일단 로봇 종목들 보니까 오늘 개별 종목 장사를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은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평단가가 좀 높게 사셨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걸 만약에 2900 얼마죠? 네, 2936원 정도면 여기에서 샀다가 이걸 들고 온 거거든요. 네. 수익에 대한 기회를 주기도 그쵸. 했고 아니면 2월 19일쯤에 이걸 샀으면 이때는 사는 날이 아니고 샀더라도 그 당일에 승부 걸고 끝냈어야 돼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식은 또 그 반대로 가는 그쵸.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역별로 이렇게 주가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다른 말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은 또 밀려버렸어요. 주요한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밀렸거든요. 사업에 대한 진행은 안 되는 게 아니지만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반대로 약한 추세가 나타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매도하고 다시 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의 단가도 좀 썩 좋지 않았고요. 10% 비중 뭐 그런 부분은 부담은 없는데 여기에서는 다음 주간 기준으로 다음 주겠죠. 다음 주 기준으로 오늘의 저가 같은 경우를 깨고 막 거래를 수반하면서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관리라고 하면 뭐 자율재량이겠죠. 비중에 대해서 줄이거나. 근데 저는 보통 매도해요. 이런 경우는 매수했다가 제 단가를 위협하거나 하면은 매도하고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하거든요. 원한 방향대로 주가가 안 흘러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영 역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가 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가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미 수익 실현의 가능성을 한번 준 종목인데 그 종목이 아쉽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거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지연 해피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이고요. 29,613원 5%입니다. 종목 진단과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오늘 들어가셨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약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나오면서 매출이 50억에서 340억까지 뛸 수 있다라는 오늘 기사가 떴어요. 이 종목 그러면은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유한양행이 그때 작년이었죠. 작년에 FDA 승인이 나오면서 랭라자. 네, 그게 나오면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논리가 오스코텍도 같이 올라야 된다라는 논리였는데 되려 빠졌어요. 맞아요. 주가가 다른 말을 한 거거든요. 유한양행을 보는 게 낫지. 오스코텍 같은 경우를 뭐 그렇게 계속 시장에서 주장은 해왔는데 오늘은 오르긴 했어요. 유한양행이 뭔가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는 게 있겠죠. 이걸 목표가가 어느 정도 도출을 하고 뭐 그런 점보다는 그냥 매수는 잘하셨고요. 여기에서 뭐 주요한 가격대는 한 3만 원대 32,000원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런 가격대 같은 경우로 안착해주면 추가로 시세가 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을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 뭐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정도 명확하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 있다가 연기도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주가 같은 경우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스코텍 살펴봤습니다. 렉라자 이슈로 인해서 지금 매출 상승 여력이 7개나 성장을 했다, 7배 성장했다라는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기사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유한양행 역시 한 1%대에 오늘 상승 탄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렉라자 신약 효과를 보신다면 유한양행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동국제강요. 동국제강이요. 9,200원에 10%요. 9,200원에 10%. 시청자님 혹시 이 종목 언제쯤에 들어가셨어요? 이거 얼마 안 됐나 봐요. 얼마 안 되셨군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주시죠. 이거 좀 더 들어가 될까? 그냥 가도 될까? 네, 지금 동국제강 최근에 들어가셨고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철강주는 좀 어려워요. 예, 어렵다는 표현이 네. 뭐냐면 그 주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매수 타이밍을 되게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주가가 강했어요. 갭상승을 하고 이렇게 올랐던 게 후판 관련된 부분의 이슈, 철강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뭐 중국 규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했었는데 되려 주가는 좀 빠졌다가 딱 기술적으로는 아직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엿보고는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걸 굳이 말리지는 않을게요.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 어느 정도 금액을 부여를 해서 네. 주식을 매수할 때 뭘 택할래라고 하면은 철강주를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취향 차이니까 그건 네. 존중을 하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갭 상승의 갭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르든 언젠지는 모르지만 메우고 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갭을 메우는 가격대 같은 경우는 한 8,600원 정도, 8,650원 이 정도 가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 9,000원, 그 다음에 갭에 대해서 메워주는 가격대 8,65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우선은 접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가 같은 경우도 진입을 잘 하셨고 추가로 시세 난다라고 하면 이거를 들고 가는 구간은 아니고 저라면 좀 매매를 해주는 구간,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차익 실현해주고 그런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동국제강 평단가 괜찮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요새 철강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황 자체가 주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비중으로 그대로 홀딩하시건가 아니면 8,000원대 부근에서 조금 더 담아보시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다음 이대로 가져가면 조금 올라갔습니다. 손에 이대로 안 보고 살수 가져가면 있겠어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 여력 저희 이사님도 한번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연락 주시고요. 동국제강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뉴프렉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5,800원 10% 기다리면 반등이 나올 수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상담 올라오는 거 쭉 보니까요. 진짜 오늘 시장 중구난방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담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게 네. 반도체 쭉 올라올 때 있고요. 2차전에서 쭉 올라올 때 있는데 오늘은 한 테마로 집중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단가도 좀 어느 정도 윗단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그 종목을 택할 때 나의 계좌에 가지고 오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택하기보단 일정을 체크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AR, VR 과학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일정이 있을 때 어떤 제품이 나올 때 그럴 때 보는 게 나아요. 단지 주가가 빠졌다란 것만으로 이게 기다리면 반등이 올지를 고려하는 건 별로예요. 옳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반등이 나올지 말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죠. 예, 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확률이 높은 구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 요게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가 4,890원, 뭐 4,900원 요 정도 가격대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갔던 가격대가 한 6,000원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 같은 경우도 조금 위에서 이게 잡히시고 가격이 그냥 내려가던 와중에 버티고 있는 건데, 약간 그 반등이 나왔던 가격, 저항을 받았던 가격, 그 가격대에서 추가를 하고 뭐 올라오면 매도하고 그런 식의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뉴프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님의 종목이고요. 퓨런티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27,000원이고요. 내일쯤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비중은 7% 보유하고, 비중이 3%인데 내일쯤 7%를 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가 이렇게 네네. 그냥 우하향도 아니고 좀 힘없이 네. 우하향하는 느낌이 나서 네.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런 차트에서는 쉽게 바닥을 예단해서 네. 진입하는 건 저는 비추천이고요. 우리 아까 갭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갭이 하나 있기는 해요. 네네. 뭐 언제 당장 메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밀린 와중에 이거 보러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매수가가 27,000원 위쪽에 이렇게 잡혔다 보니까 네. 내일은 이 추가 매수하는 구간은 좀 아니에요. 아니고 요런 갭 메우는 구간, 갭 메우는 구간이 18,100원대 그 정도 왔을 때 한번 보면 나은데, 만약에 18,100원이 온다는 건 10%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어떨 때 추가 매수가 대응하는 게 좀 효율적이냐라고 하면, 이 하락하는 와중에 많이 밀렸으니 그 판단보다 요렇게 밀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기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요런 것처럼 기는 구간에서 변동성을 줄이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다지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습니다. 네, 퓨런티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갭 메우기 작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일 들어가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좋은 그 매수 타점을 잘 찾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어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한 분께서 이런 내용 올려주셨어요. 이 종목만 보다가 눈이 빠지겠다라는 내용 올려주셨는데, 클래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사랑해주세요님의 종목이고요. 52,000원 평단가에 20%.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52,000원 평단가면 어제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오늘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네. 어제 기분 좋다가 뭐야 싶었을 거고, 네. 오늘 다시 오르니까 다시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그 미용기기가 좋아서 클래식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 매각에 대한 이벤트 그 측면을 반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로 둘 수 있지는 않아요. 신고가 영역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고가를 뚫고 또 방향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고, 근데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또는 지금 재료 같은 경우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시총이 될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재료 노출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이 된다면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해서 그때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 반영되고 나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된다, 인수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혹시라도 뜨게 된다면 주가는 우리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우상현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게 또 판단할 하기 수가 없어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의 그 매각이 이루어지는지, 보통은 그러면 이게 한 1,000억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시장에선 할인을 하니 그러면 한 700억 정도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또 지분이 대주주 지분과 소액주주 지분 같은 경우는 또 차등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또 많긴 하니까 더 희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 노출로 보통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뜬금없이 이게 삼성전자가 클래시스를 인수를 해갈 이유가 없죠. 이사님은 없으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예. 그거 보면서 네. 참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아, 또 이 말은 조심해야 네.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진짜 할 수도 진짜 할 있으니까. 수도 있죠. 예. 근데 정황으로 봤을 땐 갑자기 뜬금없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네. 미용기기 그래서 좀 놀라기는 했는데요. 좀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최종적으로 매각 확정되면 그때는 이제 잘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우상향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주신 게 신고가 영역은 진단이 불가능하다. 주가가 너무 오르면 인수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상향님께서는 어제 종가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하셨는데 또 더 오르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으셔서 그런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인 질문이 한 개가 나온 게 네. APR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제 오늘 또 이 내용이 오픈이 됐죠. 이거는 뭐 언론으로 유럽으로 유럽 쪽 진출한다. 그쵸? 같은 경우를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건 조금 뭐 클래시스랑은 다른 결이죠. 미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해외 쪽에 매출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국면에서는 보유를 하고 갈 수 있고 이 또한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던 가격대인 뭐 54,000원 이런 가격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뭐 매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직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목련님의 종목이고요. 3빌리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80원에 비중은 20%, 정고점 부근인 7,600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가 진짜 좋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들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자, 요렇게 물어보면 그 우리나라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만들어내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네. 가능하다면 뭐 또 약간 희망을 막 그쵸? 집어넣겠죠. 예, 그래서 이 의미가 없는데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게 만드는 이 구간들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뭐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모습들. 지금은 이제 단기 2평이로 이렇게 네. 주가가 올라섰어요. 그러면 위로 이렇게 시도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면 정고점에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또 정고점 근처에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당일 기준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발생하면서 올라가는지를 뭐 체크하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빌리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님의 종목이고요. 호텔 신라를 올려주셨는데 종목 자체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46,000원 평단가시고 그래서 이 종목 왜 올려주셨을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 라고 보니까 한알령 해제 기대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잘 오를 수 있을지 작년에 사놓고 계속 떨어집니다. 비중은 25%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참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한알령 해제 이슈 뜨고 나서 화장품이나 다른 종목들은 좀 오르는데 이 호텔 신라는 좀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근데 한알령 해제된다라고 해서 중국 관광객이 안 오던 분들이 더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과거와는 다르게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간다더라고요. 중국 그래요? 관광객들이요. 예, 뭐 우리나라는 개별로 좀 간간히 오는 것 같아요. 과거랑은 여행의 행태들이 달라졌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랑은 뭐 큰 관련은 없어요. 이게 주가는 많이 빠지고 나서 뭐 보유하고 있는 단가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하고 다른 업종을 보는 게 낫습니다. 네. 예, 호텔 쪽 같은 경우는 좀 상황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뭐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와서 객실이 꽉 차고 그런 형태보다 많이 분산이 됐어요. 네, 분산되었다 보니까 단가 정도 올라왔을 때는 매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다른 업종을 보는 걸로 하죠. 네, 호텔 신라 살펴봤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좀 매매를 하시는 대응 전략을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김문영님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이 종목을 선택해 드릴 텐데 LG화학 한번 살펴볼게요. 평단가가 참 높습니다. 59만 6천 원에 비중도 26%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고요. 2차 전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분들이라면 요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권이세요. 근데 예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정도 평단가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뭐 하락은 한 거고 손실은 발생한 거다 보니까 최선의 대응이 뭔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큰 비중, 뭐 50% 이상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주식을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났을 때 이 손실이 나는 부분을 상계해서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계좌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니까요. LG화학이 필요한 건 뭐냐면 화학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양극재 비즈니스도 썩 상황이 좋지 않죠. 반전의 카드는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매각 부분일 텐데 그것도 시장에 내놓기 난항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우선 반강제적으로 보유하게 가는 거죠. 매도하기에는 아쉽고 단가는 높다 보니 그쵸.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죠. 뭐가 딱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네. 예. 예, LG화학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평단가에서는 이 LG화학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종목들 높은 평단가에서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비중을 더 추가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반강제적으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업황 자체가 바뀌기를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만 한 가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민님의 종목이고요. 필옵틱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2,300원에 15%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참 안 좋았죠. 그래도 기대감은 가져가도 되지 않는 건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오늘 진입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예, 그렇겠네요. 왜냐면 단가가 보니까 오늘인데 오늘 우리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락이 조금 가팔라졌어요.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더라도 뚜렷한 게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하락이 멈출진 모르겠어요. 그쵸. 이렇게 하락 추세로 네. 돌입을 했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손절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한 주 정도 오늘의 저가 지켜보자. 수준 같은 경우를 지켜주는지 그걸 보면서 못 지켜주면 그때는 뭐 손절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종목을 진단을 끝으로 이제 내일장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이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시장입니다. 그 속에서 개별주 강세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조금 종목에 집중하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초이스 짚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웅 이사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